안녕하세요. 원하는 별의 별입니다. 저는 원인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여행을 시작한 런던부터 총 4주 동안의 서유럽 결산을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해요. 저희는 총 8개월간의 세계 일주 중에 첫 3개월을 유럽에서 여행하기로 했는데요. 영국 런던에서부터 시작해서 서유럽을 여행하고 동유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저희는 총 27박 28일 동안 서유럽의 5개국 11개 도시를 여행했는데요. 우선 영국에서 12박을 했고요. 처음에 런던 5일, 스코틀랜드 3일, 그리고 에든버러 4일을 여행했습니다. 그 다음엔 네덜란드 이틀, 그리고 독일 4일, 그리고 프랑스 콜마르라는 지역에서 4일을 여행했고요. 다음에는 스위스에서 5일을 여행했어요. 자세한 도시는 여기 상단에 제가 띄워놨습니다. 아마 서유럽 하면은 프랑스랑 이탈리아를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당연히 많을 텐데요. 저희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해서 동유럽을 여행한 다음에 다시 이탈리아로 돌아가서 이탈리아와 프랑스 주요 도시들을 총 한 달 반 동안 여행할 예정이니까 그때도 결산을 기대해 주세요. 그러면 영국,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 스위스 이렇게 5나라를 28일 동안 여행한 총 경비를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은 총 663만 4,066원이 나왔어요. 하루 기준으로 따지면 24만 6천 원 정도가 되는 건데요. 사실 저는 하루에 20만 원 언더로 끊고 싶었거든요. 근데 확실히 서유럽인 물가도 세고, 그리고 후에 말하겠지만 저희가 조금 비용을 사용한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목표한 금액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 금액은 한국에서 유럽까지 오는 항공편은 빠진 금액이고요. 나라 간의 이동, 그리고 도시 간의 이동, 나머지 유럽 내의 모든 교통편은 다 포함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가 한 달 살기를 했으면 아마 조금 더 여행비를 세이브 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한 달 살기가 아니고 짧으면 하루, 길면 5일 정도 한 도시에서 여행을 했는데 그 비용치고 하루에 2명 기준 25만 원 언더면 나름 잘 세이브를 한 것 같습니다. 요 비법이라면 비법도 아마 뒤에 세부 사항을 들으면 이런 부분에서 돈을 아끼고 돈을 썼구나 이런 생각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세부 비용에 대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돈이 제일 많이 들었던 부분은 숙박비인데요. 숙박비는 총 276만 원이 들었습니다. 하루 평균 10만 원이 조금 넘는 수준이에요. 저희는 주로 에어비앤비를 사용했고 주방이 있는 그런 숙소를 빌리려고 거의 노력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숙박비가 워낙 비싸기도 해서 배에서 자기도 하고 1박씩 하는 곳들은 주방이 없기도 했지만 그래도 저희가 숙소를 굉장히 한 9개월, 10개월 전부터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저렴하게 숙박을 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주방이 있는 숙소를 빌려서 사용하다 보니까 확실히 음식값이 생각보다는 조금 적게 나왔는데요. 식비는 총 135만 원이 나왔어요. 이 중에 저희의 외식 비용은 77만 원이고 장을 봐서 해먹은 비용은 58만 원 정도가 됩니다. 외식은 사실 서유럽에서는 많이 하지 않았거든요. 이틀에 한 번꼴로만 외식을 하려고 했는데도 외식 비용이 그래도 장 봐서 해먹는 비용보다 훨씬 높죠. 그래서 장을 봐서 확실히 집에서 해먹는 게 비용을 많이 세이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로 높은 금액을 차지하는 건 역시 교통비인데요. 교통비는 총 201만 원이 들었습니다. 저희 27박 28일 동안 교통비가 굉장히 많이 든 편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유럽으로 온 항공비용은 빠졌거든요. 저희가 이렇게 비용이 좀 많이 나왔던 이유 중에 제일 큰 것은 저희가 스코틀랜드에서 5일 동안 렌트를 했어요. 렌트 비용이 66만 7천 원이었고 기름값이 23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에든버러에서 네덜란드까지는 비행기를 이용했는데요. 이 금액도 24만 원 정도가 나왔고, 그리고 스위스가 정말 교통이 비싸더라고요. 저희는 융프라우 VI 패스나 스위스 패스 며칠권을 끊지는 않았고 그냥 스위스에 들어가는 날 그리고 스위스에 나오는 날 이렇게 해서 데일리권을 이틀 사용했거든요. 이 비용이 15만 6천 원이 나왔습니다. 이 비용도 저희가 데일리권이 2달 전에 끊으면 가장 저렴한 금액에 끊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저렴하게 끊었는데도 이 정도 비용이 나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관광 비용으로 41만 1천 원을 사용했는데요. 영국에는 사실 박물관이랑 미술관이 다 공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영국에서는 거의 돈이 들 일이 없었고 네덜란드의 고흐 박물관, 그리고 하이네켄 박물관,
그리고 스위스의 피르스트 곤돌라 비용, 그리고 트로티 바이크라는 액티비티까지 사용한 금액이 총 40만 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융프라우나 이런 거를 추가하면 또 한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금액이 더 추가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기타 쇼핑 비용이 8만 7천 원 정도가 나왔는데요. 아마 저의 초반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배낭여행자임에도 무력을 참지 못하고 목도리를 샀어요. 그래서 목도리를 산 비용이 한 3만 원 정도 되고 나머지는 선크림이나 건전지나 기타 생활 물품을 사는데 금액이 조금 소요되었습니다. 이렇게 합쳐서 총 663만 원 정도가 나왔어요. 아마 여행 스타일들이 다 달라서 교통비에서 아낄 수도 있고 식비에서 조금 더 쓸 수도 있고 식비를 아끼고 쇼핑 비용을 조금 투자하실 수도 있으니까 요거는 개인 상황에 맞춰서 여행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비용은 정리가 됐는데요. 그러면 왜 한국에서 유럽까지 오는 비행기 값은 뺐냐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려고 해요. 아마 아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겠지만 항공은 내가 언제 끊느냐, 그리고 이걸 편도로 끊느냐 왕복으로 끊느냐, 그리고 어떤 항공사를 이용하느냐, 그리고 내가 어떤 좌석을 타느냐, 경유를 몇 번이나 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비용이 완전 천차만별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금액에서 제외했고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대한항공, 스카이팀, 세계 일주 마일리지 프로그램을 사용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일정 마일리지를 내면 어떤 지구의 한 시작점에서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지구를 한 바퀴 돌 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맥스 비행기를 10번 탑승할 수 있습니다. 일반석을 사용하게 되면 14만 마일리지가 들고 비즈니스석을 사용하게 되면 22만 마일리지가 들어요. 안타깝게도 2023년 4월에 이 서비스는 종료되었습니다. 아마 미리 비행기표를 끊어두시고 요거를 지금 출발하려고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저희는 작년 4월부터 준비를 해서 올해 4월에 출발하게 된 케이스고 요게 일정을 맞추다 보니까 여행 기간이 8개월이 됐어요. 사실 12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는데 예약 기간 같은 걸 고려하면 거의 맥스 기간이 8, 9개월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8개월 정도를 여행하게 되었습니다. 마일리지를 모으시는 분들도 있고 모으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마일리지를 모으는 방법은 비행기를 타거나 카드를 사용하거나 혹은 또 구매할 수 있는데요. 이걸 구매한다라고 봤을 때 평균 1마일리지가 한 20원 정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랬거든요. 그래서 한 절반 정도는 카드를 사용하거나 비행기를 탑승해서 모았고 절반 정도는 저는 좀 마일리지를 약간 돈 주고 산 케이스예요. 마일리지를 어떻게 돈 주고 사냐 이런 게 궁금하시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비즈니스 프로모션을 끊었고요. 비즈니스 9번에 일반석 1번을 탑승하게 됩니다. 이 일반석 1번은 절대 이 구간이 비즈니스가 안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일반석을 타게 된 거고 2명 합쳐서 총 44만 마일리지가 들었고 유료 할증료는 별도로 385만 원이 들었어요. 저희가 현금으로 쓴 거는 이 정도가 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사실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닌데 좀 저희가 모아놓은 마일리지를 그냥 비즈니스 1번 타거나 1등석 1번 타는 거에 쓰기도 좀 아까웠고 저희가 나름 파이어족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다 퇴사를 한 상태였고 시간적 여유가 많아서 마일리지를 추가적으로 구매해서 마지막 기회인 세계 일주 마일리지 프로그램을 이용하게 된 거예요. 참고로 저는 지금 말씀드린 5개국 11개 도시 중에 가장 아름답고 좋았던 곳은 에든버러랑 스위스의 그린델발트였는데요. 원님은 어떠세요? 나는 그린달발트가 일단 제일 좋았지. 첫 인상이 너무 압도적이라서 진짜 멋있었지 거기. 다른 것보다 비싸서 좀 맞아. 저희가 갔을 때 비가 좀 와가지고 나중에 스위스는 다시 한번 꼭 가보려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또는 어떤 나라를 여행하고 싶으신가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 말고 추가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최대한 자세하게 답글 남겨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번에 동유럽 결산할 때 한 번 더 만나요. 요 앞에 올려놓은 프라하 편이랑 앞으로 올라올 동유럽 편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빠 근데 왜 이렇게 숙박비가 비쌌어? 생각보다 좀 많이 나왔네. 일단 우리가 저기
스코틀랜드 돌 때 그쪽 숙박비들이 좀 비쌌는데 섬이라? 특히 스카이 섬이 이제 16만 원으로 제일 비쌌고 근데 웃긴 게 두 번째로 비싼 게 그 암스테르담 보트 숙소였어. 거기가? 그 배숙소가? 스카이 섬 1박에 16만 원인데 암스테르담이 1박에 13만 8천 원이었거든. 근데 그린덴발트가 13만 2천 원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스위스보다 더 비쌌던 암스테르담. 그러면 그 뷰도 없는 데가 그 아이고 벽벽이 보이는 그 예쁜 데보다 비쌌다고? 충격적이다. 하지만 이동이 가능하다는 사실. 이동을 해서 더 기분이 나빴다고 나는. 망했지. 근데 나는 사실 숙박비보다도 충격적인 건 교통비였어. 교통비 뭐 한 달 동안 200만 원을 썼어, 교통비를. 근데 우리 그 렌트한 것 때문에 그렇지. 아, 기차도 다음에 비싸고. 프랑스 렌트비도 진짜 어마어마하죠. 박 터지게 나오겠다. 이탈리아, 프랑스가 돈이 진짜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걱정이야.